그는 탈을 쓰고 있는 자였습니다.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지요. 목소리만으로 느꼈고 손의 온기만 알았고 어둠 속에서 전해지는 숨결만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연수는 마음을 빼앗겼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양의 대보름날 밤, 담장 안에 갇혀 살던 과부 연수는 그날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를 다잡지 않기로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밤 탈을 쓴 한 남자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탈 속에서 빛나는 눈은 이상하게 연수를 피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 남자의 이름은 강쇠. 남사당패 탈꾼이라 불렸지만 그의 몸은 광대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쥐어온 손이었고 쫓기는 자의 눈빛에 하고 있었지요. 그는 얼굴을 숨겼습니다. 탈로, 복면으로, 어둠으로. 그러나 연수에게만큼은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도 모른 채 가까워졌고 이름도 모른 채 서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연수는 기다렸습니다. 이유도 약속도 기한도 없이 그저 마음이 그쪽을 향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돌아온다면 그 얼굴을 처음 마주한 연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지금부터 탈을 쓴 자와의 위험한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찔한 사랑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설화조선에 오신 걸 환영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봄이 왔지만 연수에게 봄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기울었고 시어머니의 눈총은 날이 갈수록 싸늘해졌지요. 양반댁이라고는 하나 심부름꾼조차 없는 가난한 양반댁이니 연수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바느질을 하고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또한 먼저 입을 여는 일은 없었지요. 그것이 이 집에서 과부로 사는 법이었습니다. 티 없이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시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이 없어. 그 애가 일찍 간 것이야. 연수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기력도 반박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박혀 오래도록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26, 아직은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지요. 그러나 눈빛은 이미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일도 화내는 일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감정이란 것은 쓰지 않으면 녹슬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이대로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그렇게 다잡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더 어려웠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방 안에서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지요. 연수는 그럴 때마다 눈을 꼭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척,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원하면 안 된다고, 과부는 그래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살고 있었지요. 대보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사당패가 마을에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연수는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북소리가 가슴 어딘가를 두드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오래도록 아무런 느낌도 없던 곳이었으니까요. 연수는 오래도록 그 소리를 듣다가 조용히 무릎 위에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담장 너머 세상이 이상하게도 가깝게 느껴지는 밤이었지요. 일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손이 먼저였습니다. 바느질감을 내려놓은 손이 이번에는 옷고름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연수는 스스로를 다잡지 않기로 했지요. 오늘 밤만큼은, 단 한 번만큼은 그냥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담장 밖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밤만큼은 잊지 않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따라 발이 움직였고 대문을 열었지요.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3년 만에 맡아보는 바깥의 공기였지요. 차갑고 맑았습니다. 대보름날 밤 달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처음으로 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공기였지요. 차갑고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탈춤패의 북소리가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지요. 마당 한가운데에 탈춤패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북이 울리고 징이 치고 탈을 쓴 사내들이 사위를 가르며 춤을 추고 있었지요.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손뼉을 치고 환호했지요. 그때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탈을 쓴 채 춤을 추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몸 어딘가에 힘이 있어 보였지요. 남사당패의 몸짓이라 하기엔 너무 단단했고 너무 정확했지요. 흥에 겨운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절제된 움직임이었지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탈꾼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탈을 쓰고 있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지요. 강렬함이 느껴지는 눈이었습니다. 연수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이었지요. 오래, 아주 잠깐이지만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선이었습니다. 연수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걷기 시작했지만 심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 시선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탈 속의 눈빛이었는데도 이상하고도 선명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수는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탈을 쓴 사람의 눈을 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한 것인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북소리는 여전히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지만 오래도록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탈이 문제였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 잊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았지요. 눈을 감으면 그 눈이 떠올랐습니다. 강렬하면서도 피하지 않는 눈. 연수를 똑바로 바라보던 눈빛. 오랫동안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연수는 그날 밤 처음 깨달았습니다. 바라본다는 것, 피하지 않고 바라본다는 것이 이렇게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도. 연수는 그 눈을 오래 생각하다가 스스로도 모르게 작게 웃었습니다. 참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부끄럽지 않게 느껴졌지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3년을 웃는 것조차 조심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밤은 이상하게도 괜찮았습니다. 북소리가 아직 들렸습니다. 연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남사당패는 마을에 열흘째 머물고 있었지요. 강쇠라 불리는 탈꾼이 있었지만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이 적었고 웃음이 드물었지요. 패거리 안에서도 홀로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탈꾼들이 술을 마시고 떠들 때 그는 혼자 패들에게서 떨어져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수상쩍게 여겼습니다. 남사당패라고 하기에는 몸을 쓰는 게 달랐고 눈빛이 깊고 너무 조용했지요. 떠돌이 광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직접 묻지는 않았지요. 연수는 며칠 동안 그를 멀리서만 보았습니다. 물을 길어 가다가 빨래를 넣는 담장 너머로 가까이 간 적은 없었지만 눈이 자꾸만 그쪽을 향했습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대보름밤에 그의 시선이 아직 남아 있어서인지 마음이 자꾸 그를 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좁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강쇠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않았지요. 그저 멈춰 서서 바라봤습니다. 탈은 쓰지 않은 채였지만 얼굴 아랫부분은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눈만 드러난 얼굴이었지요. 그 눈이 잠시 연수에게 머물렀다가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연수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것뿐이었지요. 그런데도 그 눈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눈,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눈. 연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눈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오래 혼자였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저 사람도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장 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안에, 어떤 무게 안에. 연수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다가 천천히 걷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과부가 외간 사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지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연수는 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습니다. 빨래가 없는데도 냇가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허전했지요. 그 허전함도 또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몰랐던 허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허전함이었지요. 그러나 연수는 그 허전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지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남사당패는 떠나지 않았지요. 강쇠가 연수에게 처음 말을 건 것은 어느 날 저녁 우물가에서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요. 연수가 물지개를 치려다 중심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물지개가 기울었어.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연수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강쇠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탈을 쓰고 있었지요. 그 상태로 턱짓으로 물지개를 가리켰습니다. 연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지게를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목소리가 남사당패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거칠지 않았고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있는 목소리였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마주쳤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강쇠는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멀리 물러서지도 않는 거리였습니다. 어느 저녁 연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탈춤을 추지 않을 때도 왜 탈을 쓰고 계시오? 강쇠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연수는 물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아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어.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입은 것이오. 보기 흉하지요. 사람들이 피하는 게 번거로워서.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들어 탈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둥근 얼굴, 붉은 뺨과 과장된 웃음. 그 뒤에 어떤 얼굴이 있는지 이제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연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흉한 것은 없소. 연수는 조용히 말하고 먼저 돌아섰습니다. 강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는데 얼굴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목소리가 있고 눈이 있고 침묵이 있으면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쇠가 어떤 얼굴인지 연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연수는 더 조심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주치게 되면 그 자리에 오래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조심한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연수는 그것을 살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준 사람이 탈을 쓰고 얼굴도 모르는 이 낯선 탈꾼이라는 것도. 연수는 그것이 우습고도 이상하게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연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지요. 그저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담장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 그리고 숨을 죽인 발걸음. 연수가 담장 틈으로 내다보았을 때 강쇠는 복면을 쓴 채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탈춤패의 탈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아래를 단단히 가린 검은 복면이었지요. 관군이었습니다. 3명이 강쇠를 에워싸고 있었지요. 횃불을 든 채 창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역적 이수겸은 오라를 받아라. 역적 이수겸, 그 말에 연수의 심장이 멎을 듯 조여들었습니다. 역적. 그 단어가 밤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요해졌습니다. 칼을 든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했습니다. 칼은 3번 움직였고 3명은 쓰러졌습니다. 피는 없었습니다. 기절한 것이었지요. 칼등으로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그 솜씨는 탈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칼을 쥐어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관군을 제압하고 다시 탈을 쓰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 연수의 눈과 마주쳤지요. 두 사람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보기로 드러난 눈이 연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놀라움도 당혹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연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강쇠도 설명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날 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탈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는 것. 연수는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오랫동안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관군이 쓰러지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지요. 빠르고 정확했던 칼과 흔들리지 않던 손.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던 복면 위의 눈.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히려 마음이 놓였지요.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곳에 몰린 사람이었지요. 그 차이를 연수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지요. 이 사람이 강쇠라는 이름으로 숨어 다니는 데는 단순한 도피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 칼솜씨는 탈꾼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지만 연수는 묻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알고 싶다는 마음은 그날 이후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대답이 돌아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사연이 나온다 해도 말이지요. 그 다음 날 밤, 강쇠가 담장 아래 서 있었습니다. 보았으니 알 것이오. 할 말이 있어. 마을 어기 물레방앗간으로 오실 수 있겠소? 연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레방앗간은 냇가 끝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안악들이 드나들지만 밤이 되면 사람의 발길이 끊기는 곳이었지요. 물 돌아가는 소리만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소리는 이상하게 포근했습니다. 연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강쇠는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탈은 없었지만 얼굴을 가린 복면은 그대로였지요. 눈만 보였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빛이 복면 위에 닿았지만 그 너머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요.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벽을 타고 낮게 울렸습니다. 연수는 자신의 숨소리가 그 소리에 묻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마음처럼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멀리서. 언제 떠나시오? 모르겠소.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갇혀 있다는 것을. 다만 그녀와는 다른 방식으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수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연수의 손등위에 살며시 얹혔지요.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검을 쥐어온 손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연수는 손을 거두지 않았지요. 그것이 또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레방아는 돌고 물소리는 계속 흘렀습니다. 달빛마저 숨을 죽이며 흔들거렸지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강수의 숨결이 연수의 이마 가까이 닿았습니다. 연수는 눈을 감았지요. 심장이 크게 천천히 뛰었습니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내일도 필요하지 않았지요. 물레 소리만 흐르는 이 방앗간 안에서 오직 지금 이 밤만이 존재했습니다. 강수의 손이 연수의 뺨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천천히 번져나갔지요. 연수는 그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고 싶지 않았지요. 강쇠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연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몸의 피가 그 한 점으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수는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강수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무릎 위에 앉혔지요.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다 조금씩 단단하게 연수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항하는 마음 없이 그를 받아들이며 허리가 휘는 자신이 느껴졌지요. 오랫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몸이 이 사람의 온기로 비로소 살아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이 어떻게 흘렀는지 연수는 나중에도 또렷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따뜻했다는 것, 무섭지 않았다는 것, 물레 소리가 모든 것을 감싸 안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숨결과 체온이 오랫도록 몸속 깊숙이 새겨진 것만은 기억했습니다. 달은 차서 기울었고 물소리는 여전히 흘렀습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연수의 무언가가 완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부로 사는 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것이 이 사내의 뜨거운 움직임에 신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울음이 마침내 터진 것처럼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강쇠가 일어났습니다. 연수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을 나서기 직전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 밤을 후회하시겠소? 강쇠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답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그는 떠났고 연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뺨 위에는 아직 그의 손바닥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레는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밤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어느 밤보다 선명하게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연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관군이 다시 마을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수가 더 많았습니다. 5, 아니 6명이었습니다. 영모의 연루된 검객을 잡으러 왔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상한 자를 본 적이 없소. 검을 잘 다루는 자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물레방앗 안으로 강쇠를 찾아갔지요. 그는 이미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퉁이 하나였습니다. 남사당패 안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떠날 채비였지요. 떠나는 것이오? 있어서는 안 돼요. 당신에게 해가 미칠 수도 있어.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아서고 싶었지만 막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했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지요. 복면 위로 드러난 눈이 잠시 연수에게 머물렀습니다. 미안함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강쇠가 보퉁이를 들고 돌아서다가 멈췄습니다. 나는 누명을 썼어. 나중에 알게 될 것이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돌아온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달라는 조용한 부탁이었지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빈 골목이 너무나 넓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채기 전에 연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그였는데 발이 묶인 것은 자신이었지요. 연수는 그가 사라진 골목 끝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어둠뿐이었지요. 누명을 썼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오. 그 말이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약속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연수는 그 약속을 가슴 안에 단단히 넣어두었지요. 말도 없고 기한도 없는 약속이었지만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었지요. 약속이란 원래 이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말 없이 마음으로 건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눈물이 나면 멈추지 않을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달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강쇠가 떠난 골목은 이제 조용할 것이었습니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마을이 될 것이었지요. 그러나 연수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강쇠가 떠난 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남사당패마저도 떠나갔지요. 북소리도 탈도 사람들의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원래대로 돌아갔지요.
연수의 하루도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불을 지피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총도 여전했지요.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문 밖을 내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면 괜히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당에 나와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연수는 땀을 흘리며 바느질을 했지요. 푹푹 찌는 방 안에서 손을 움직이며 가끔 물레방앗간 쪽을 생각했습니다. 물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지요. 그날 밤의 온기가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지요. 낙엽이 담장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연수는 마당을 쓸다가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 생각을 재빨리 거뒀습니다. 연수는 기다린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지요.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기한을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달을 바라보며 그를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요. 달이 뜨면 물레방앗간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냥 그것뿐이었지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유도 약속도 기한도 없이 그저 마음이 그쪽을 향하는 것이지요.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습니다. 연수는 마당에 쌓인 눈을 쓸다가 손을 멈추었지요. 물레방앗간에도 눈이 쌓여 있겠지? 물레는 여전히 돌고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른 빗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계속 내렸고 연수는 계속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강쇠가 떠난 지 어느새 반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추운데 뭘 하는 게냐? 연수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눈을 쓸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쌓인 눈 위에는 연수가 물레방앗간 쪽을 향해 걸었던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봄이 오면 오실까 연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든 오지 않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그리고 달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지요. 봄이 오면 담장 안에도 꽃이 필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강쇠와 함께 그 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알 수 없었지만 원하는 마음을 이번에는 거두지 않기로 했지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빠르게 돌고 있었지요. 영모 누명을 쓰고 쫓기던 검객이 억울함을 풀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진범이 잡혔고 임금이 직접 복권을 명했다는 것이었지요. 한양에서 흘러온 소문이었습니다. 암흑의 훈련원 관리가 누명을 벗고 관직에 복귀했다는 내용이었지요. 이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빨래를 널다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그 검객이 강쇠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방법도 없었지요. 그러나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강쇠였으면 하는 마음과 섣불리 기대했다가 아니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며 빨래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았지요. 그날 밤 연수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물레방앗간이 떠올랐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관직에 복귀했다면 이제 이 작은 마을 따위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기억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서러운데 달은 왜 그리도 밝은지 야속했습니다. 강쇠라는 이름만 알 뿐 얼굴도 몰랐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요.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반가라는 신분도 과부라는 처지도 잠시 잊혀졌습니다. 연수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더 꼭꼭 숨겼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지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연수는 그 꽃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작년 봄에는 저 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했지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꽃이 꽃으로 보였습니다. 봄이 봄으로 느껴졌지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이미 무언가를 바꿔놓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수는 꽃잎 하나를 손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려보냈지요. 어딘가에 닿겠지 생각했습니다. 아무 데도 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마음이란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닿지 않아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었지요. 연수는 빈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래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그렇게 지나고 있었지요. 그러나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봄은 더욱 짙은 색을 띠며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꽃이 피기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마을에 들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고 수행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잘생긴 사내가 이런 작은 마을에 오는 일 자체가 구경거리니까요. 아이들이 뒤를 따라다니며 쳐다봤지만 사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그 사내가 연수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연수는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깊었습니다. 관복은 단정했고 몸에서는 오랫동안 단련된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지요. 연수는 빗자루를 쥔 채 멈췄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전혀 모르는 얼굴인데 눈빛만큼은 낯이 익은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어디인지 떠오르지 않는 기묘한 느낌이었지요.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연수 앞에서 멈추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연수는 그 목소리에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지요. 어딘가 낯이 익은 것도 같고 전혀 모르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요. 연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오래 기다려온 것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만큼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연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눈빛이 낯이 익었습니다. 연수는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를 썼지요.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마침 봄바람이 불어 연수의 떨리는 마음을 가려주었지요. 마당의 꽃잎이 두 사람 사이를 날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순간이기도 했지요. 연수는 자신이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의 목소리를 그토록 기다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무게가 있는 목소리. 연수는 그 목소리의 기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지요.
그때 사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연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연수는 그 자리에 서서 사내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연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빗자루를 거꾸로 들어 올렸지요.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느닷없이 혼인이라니. 지금 반가의 여인을 희롱하는 것이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낯선 사내가 느닷없이 혼인을 청하다니. 연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썩 물러나시오. 다시 한번 이런 소리를 하면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연수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비웃음은 아니었지요.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마침내 터져나오는 것 같은 따뜻하고 아픈 웃음이었습니다. 강세라면 어떠하오? 혼인을 받아주시겠소?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빗자루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도 듣지를 못했지요. 눈앞에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복면도 없었고 탈도 없었습니다. 환한 봄볕 아래 처음으로 드러난 얼굴이었지요. 화상, 자국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단단한, 그러나 눈빛만큼은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물레방앗간 어둠 속에서 복면 위로 드러나 연수를 바라보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가슴이 녹아내리며 눈물이 먼저 났지요.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참 후에야 연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눈물이 묻어 목소리가 떨렸지요. 화상 자국은 없는 거였소? 이수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소. 용서하시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왜 이리 오래 생각했는지. 말하다가 연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해놓고 보니 부끄러웠지요. 그러나 이수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소.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소. 그 말 하나에 연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지요. 처음으로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수겸이 조용히 다가왔지요. 성급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으면서. 연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화상 자국 하나 없는, 그러나 오래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떤 얼굴이든 이 사람이면 좋았습니다. 탈너머에서 이미 알아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얼굴보다 먼저 마음을 알아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강수의 이름은 이수겸이었습니다. 훈련원 부정, 조선에서 손꼽히는 검객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정적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고 떠돌던 중 남사당패에 숨어들어 이 마을까지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연수를 만났습니다. 진범이 밝혀지고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다시 불렀지요. 그러나 이수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관복을 차려입고 말에 오른 첫날, 그는 이 마을로 왔습니다. 연수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하지 못했지요. 이수겸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마당 안에 서 있었지요. 봄볕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왜 숨겼소? 얼굴을 알면 오히려 그대에게 해가 될까 염려되었소. 그러면 화상 자국은? 이수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핑계를 댈 만한 게 어쨌든 미안하게 되었소. 연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흉한 것은 없다고 하지 않았소. 이수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수의 눈이 젖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어떠하오? 이수겸이 대답 대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연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탈도 복면도 어둠도 없었지요. 처음으로 두 사람은 환한 봄볕 아래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물레방앗간의 밤도 담장 아래 짧은 만남도 모두 이 순간을 향해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연수는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나 하나도 낯설지 않았지요. 이 사람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고, 손의 온기를 알고 있었고, 침묵의 무게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얼굴은 마지막으로 맞춰진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마당 한가득 여전히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이수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수는 잠시 바라보다가 그 손을 잡았지요. 탈을 쓴 채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야 비로소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세상의 담장은 여전히 높았지만 연수는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봄이 마당을 채우고 두 사람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두 사람에겐 처음으로 진짜 봄이었습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관복 입은 사내가 과부 집 앞에서 혼인을 청했다고. 그 과부가 처음엔 화를 냈다고. 그리고 한참 후에 울었다고. 무슨 사연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그 과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알았지요. 오래 꺼져 있던 무언가에 불이 다시 켜진 것 같다고. 비로소 봄 같은 얼굴이라고. 그리고 그 봄은 이후로도 오래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봄으로 대보름밤의 담장 너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환한 빛 아래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